들어오겠습니다. 갑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교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접선 이야기 할 차례예요. 접선.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접선이 포함되어 있지. 이제 그 부분부터 정리하고 좀 갑시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자,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왜 도함수를 배웠냐 이거죠. 그 근거 그대로 책이 쓰여져 있어. 첫 번째는 도함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죠. 맞아? 그래서 처음은 접선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접선을, 지금까지의 접선은 되게 한계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접선 판별식밖에 표현을 못했던, 근데 접선을 새롭게 정의한다. 약속한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게 오늘 할 얘기고, 두 번째는요,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표현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표현한 이후에 얘가 결국엔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얘를 도대체 왜 배우냐면 결과적으로 얘란 말이야.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우리 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특히나 다항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세 가지 파트로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최대 최소 구하라고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가정인 거야. 두 번째는 방정식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이 방정식은 결국엔 그래프의 교점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부등식, 함수를 그려놓고 위에 그려졌어, 아래로 그려졌어. 이거 뭐예요? 바로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설명하는 거고,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고난도 문제들은 다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뭘 또 얘기하냐? 운동이요. 운동이 뭘까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주어진 녀석이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위치. 그 다음 두 번째, 속, 도. 속, 역. 내가 처음에 그 얘기 했을 거야. 감시 카메라가 나를 찍었다. 순간적으로 나의 움직임을 간파한 거라고. 미분 계수가 시작이 그냥, 이거네. 운동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우리 단원의 목표예요. 근데 덩치는 얘가 제일 커. 실제 문제도 이쪽에 좀 어렵게 많이 나오고. 오늘은 접선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접선이요? 근데 접선을 약속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부터 봐줘야 될 거냐? 요거부터 봐줄 겁니다. 자, 써볼게요. 기울기 얘기부터. 자, 기울기. 따라해봅시다. 기울기.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잖아. 직선을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편 이런 거 아니에요. 기울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어떻게 약속할 거냐? 접선의 방정식의 정의, 튕접, 뚫접 설명을 할 거고요. 접점이 주어져 있다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전략, 그 다음에 공통접선 이야기하고 문제를 바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기울기 얘기부터 합시다. 자, 봐. 우선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식 어딘가 메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A, FA가 있고 B, FB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P, 너를 Q라고 할게. 직선 혹은 선분 PQ로 만들어진 녀석의 기울기를 누군가 물어봤다라고 할 때 그냥 X값 빼고 Y값 빼고 해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델타 X, 잠깐. 두 점의 기울기 자체는 어쨌든 평균 변화율이에요. 표현이 똑같대. X의 차이와 Y의 차이야. X의 차이와 Y의 차이. 선생님이 지금 교재를 안 줬구나. 그죠?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잠깐만. 내가 교재를 안 줬어. 저 밖에서 놓고. 프린트 해놓고 전달을 안 했네. 바로 연결해서 갈게요. 네. 네, 교재를 주지도 않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재 던져드렸고요. 이제 봐. 자, X의 차이와 Y의 차이.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뭐 B-A분의 FB-A. 근데 이제 읽는 방식이 좀 다르게 할게요. 봐. 우리가 보통 X와 Y의 어떤 비율,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분모 X, 너 Y,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어떤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요, 여기. 이렇게 읽어요. 세로 읽기. 뭐 읽기? 세로 읽기야. 다른 관점이죠. A, FA, B, FB.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너희들한테 x-1분의 뭐 할까요? x제곱이다 이렇게 줘도 난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지. 왜 다르게 보이냐면 봐.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아예 함수를 그려놓읍시다. 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려놓을게. 그렸어? 그럼 여기다 대고 내가 어떤 a라는 점과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야. 자, 분수꼴이죠. 맞아? 어떤 함수에서 너를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 무조건 기울기야. 그리고 감춰왔던 너의 뭔가를 딱 떠올리면 돼요. a, fa가 있잖아. 됐어? 여기 뭐가 있다고 봐야 되니? 빼기. 빼기 빵 뭐라고 읽을 거야? 원점 a, fa의 그냥 기울기요. 결국엔 얘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a를 잡고 만들어지는 너의 기울기인 거야. 맞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미분계수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f'a를 써보자. f'a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자, 이제 누가 큰지 작은지, 기울기가 누가 큰지 작은지 비교하셔야 된다고. 누가 크니? 얘가 기울기가 더 크다고. AFA가 F'A보다 크다. 이렇게 읽을 거야. 그럼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크기 비교를 한 거야? 요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또 봐. 내가 만약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y는 x. 무슨 직선? y는 x. 여기 y는 2x라고 하면 교점 기준으로 해서 뭐 기준으로 해서? 교점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건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반식의 방향. 맞지? 지금 그거 설명한 거예요. 교점 기준으로 이게 더 크다고. 근데 너희들은 뭘 헷갈릴까요? 음수. 잘 봐. 여기에 내가 직선을 이렇게 너 넘어가시고 지금 했고 요거 마이너스 x랑 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2가 크니 마이너스 1이 크니? 1이 커요. 얘도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자, 교점 기준으로 이게 양수가 됐던 음수가 됐던지 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위치로 뭔가 그림이 그려졌어. 얘가 기울기가 큰 거야. 직선은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이렇게. 누가 기울기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얘가. 이게 비교하라고. 교점 기반으로 반식의 방향.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봐. 요 방향은 뭘까요? 요거.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앞에 그래프. 기울기가 그냥 커지는 거야, 이게. 알겠죠? 양수이면서 커지기, 음수이면서 커지기. 그리고 밑으로 가서 얘가 표현하는 바는 결국엔 양쪽으로 모인다. 이거 느낌이 뭐예요? 절대값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비교. 여기까지 기울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직선, 특히나 접선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겠지. 자, 이제 이쪽으로 가자. 본 단어 들어가도록 합시다. 접선의 새로운 정의, 접선의 약속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미분을 배운 최초 이유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써볼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fx 위에 어떤 특정한 점을 고정하도록 할게.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a. 그래서 이 점을 p a, fa라고 할게.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접선의 방정식. 얘들아,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와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지나는 점과 기울기 두 개만 알면 돼요. 지나는 점. 자, 이 점은 지나는 점이고 이런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접점이라고 부릅시다. 따라해 볼게요. 접점이라고 부를 거야. 접점이라고 우리가 딱 부를 거라고. 그럼 접점 기반으로 해서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라며. 맞지?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써줘야 돼? y-fa 이렇게 써주고요. x-fa라고 써주면 이게 뭐예요? a, fa를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엔 기울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울기 뭐라고 쓰라고요? f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수직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하면 y는 너 미분계수, 미분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x-a 플러스 fa라고 쓰면 이게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제 주의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전에 접선은 사실은 얘밖에 없었지. 이런 거. 2차 함수 두고 너를 딱 끊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 이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물론 풀이 딱 보이면 그냥 풀면 되는데 이 생각이
한정적이라는 얘기야. 그냥 2차에서의 접선밖에 얘기를 못해요. 맞아? 그럼 얘들은 이제 앞으로 뭐 미분으로 사실은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뭘로 구해야 된다고? 미분으로 구해야 돼. 그리고 접선이 이걸로 한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 함수가 어떤 특정 점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뚫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 이거. 이것도 접선입니다. 얘도 접선이고 얘도 접선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런 접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튕접. 이런 접선을 뭐라고 부를까요? 뚫어뚫어 뚫접이라고 부르도록 약속을 할 겁니다. 이런 녀석의 대표적인 예는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어. y는 x제곱이 있다, 만약에. 응? 이걸 그냥 fx라고 할까요? fx의 x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고, 시키는 대로. 근데 어쨌든 f'0은 뭐야? 0이잖아. 원점도 또 뭐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니야. 0, 0, x-0, y는 0. 그러니까 x축이 접선이라고. x축이 접선이라고.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존재한다고요. 뭐 하는? 뚫고 지나가는 접선. 그래서 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약속한다라고 얘기했냐? 이전까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미분을 통해서야, 미분에 의해서야 접선이 정의가 되고 접선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야 돼. 따라해봅시다. 팅접. 이게 무슨 접? 뚫접.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팅접의 특징. 이 근방의 모든 점에서 팅접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x는 a 근방의 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방은요. 아주 작은 열린 구간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봅시다. 아주 작은 무슨? 근방 열린 구간.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잡았어. 조그맣게 잡았을 때 자,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하고 너의 접선을 gx라고 하면 이런 얘기야.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 그쵸?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접선이라는 얘기를 안 해. 접선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주어진 함수가 x는 a랑 x는 a에서 fx와 gx가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해. 만나는데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 접했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런 표현이 4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숨겨놔. 접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접선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라고. 알았지? 우선 요 정도까지. 뚫접은 그렇지 않아요? 양쪽에서 서로 간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맞죠? 이성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접선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게 접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구하는 방식들을 좀 써줄 건데 책 빈 공간에 이거 다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 좀 채워줄 건데 이제 지워요.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 접선을 구하라고 했을 때 기본 유형은요. 첫 번째. 뭐 일일이 다 풀 필요 없는데요. 유형.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형이야. 접점이 주어진 경우야. 이건 그냥 공식 쓰면 돼요. 그치? 지금 했던 얘기니까 이걸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두 번째 유형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 두 번째는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 m이 주어진 케이스는 어떻게 풀 거냐.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함수가 지금처럼 그려져 있어. 근데 그런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기울기가 딱 정해진 거야.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접선을 구하세요. 이런 걸 구하라고. 이 그림이라면 같은 기울기를 가는 접선이 몇 개 나오겠니 얘는?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아무튼지 간에 기울기 m이 주어져 있는 접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보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지나는 점과 미분계수 맞죠? 근데 지나는 점이든 미분계수든 어쨌든 접점 x좌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접점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접점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접점을 t, ft라고 놓고 가야 돼. 그리고 얘는 미정상수고 내가 구하려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딘가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걸 모른다고 지금. 그치? 그럼 두 번째 뭐 해줘야 되냐면 단순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결국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기울기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근 t를 찾는데 이 그림에선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왜? 같은 기울기의 접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예측했으니까 어쨌든 방정식의 실근 t를 구하고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흐름상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를 막 풀면서 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 완전 기초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이 정도. 괜찮겠니? 그죠? 세 번째, 유형 3. 유형 3. 볼게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까를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차분히 좀 지어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밖에 점을 준 거야. 이렇게 딱 점을 줬고 요걸 내가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고 얘는 아는 점이야. 정해진 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는 상수야. 뭐 1, 2, 뭐 3,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릴 건데요. 곡선 밖에서의 접선 이렇게 그리면 얘가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네 얘가. 그죠? 이 상태라면 뭐 2개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냐를 가지고도 되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내가 접선을 그릴 거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거냐. 역시 마찬가지. 얘도 아무 정보가 없는데 언제나 시작은 접점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니까 접점 잡고 시작하세요. 첫 번째 이렇게 갑시다. 내가 접점을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접점을 미정상수 t, ft라고 잡아. 오케이? 그러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f't일 테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내가 모르는 t가 속해져 있는 또는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바로 t, ft를 지나는 접선인 거잖아. 여기에 얘를 뭐 해버리면 될까요? 그냥 대입해서. 뭐해서? 상수니까 대입할 거 아니에요? t에 관한 식이 남을 거고 그래서 t에 관한 또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거. 그래서 뭘 찾아? 실근 찾으면 돼. 이 그림이라면 2개가 나올 거라고. 맞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두 번째. t를 구했으니까 공식의 대입.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방정식이 아니라 어떤 접점 자체에 집중된 경우는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점의 좌표를 구하라거나 이 점의 성질을 뭔가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푸세요. 봐. 비교. 저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설명해 볼게요. 자, 곡선 밖의 점이야. 곡선이 지금처럼 있어. 곡선 밖에 어떤 점이 지금처럼 있어. 네가 알파 콤마 베타고 여기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차피 접점이 미정이잖아. 맞아? 그래서 접점을 선생님이 또다시 뭔지 모르니까 t, ft라고 할게. 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그려놓는 거야. 물론 t, ft는 여기랑 여기 모두 2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그려놓으라고. 그러면 이 접점 t, ft 기반으로 해서 너를 만드는 이 기울기가 있을 거야. 기울기. 뭐라고요? 기울기. 자, 써볼게요. t, ft와 알파, 선생님 쓰는 게 독특하죠? 이 두 점의 기울기는 f't와 같죠? 맞아? 여기서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는 값이라며. t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이거 좀 간결해져. 어디에 집중하면? 내가 요 녀석만 좀 집중한다. 얘 문제를 이쪽으로 집중해서 뭔가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보통은 오른쪽이 편해, 문제 풀 때. 근데 둘 다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는 방법인 거야. 알았습니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울기 얘기 때문에 이것저것 섞여서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냥 뭐 문제가 쉽든 어렵든지 간에. 어? 그래? 좀 지워봐요.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거 내가 풀어줘야 되나요? 네? 안 풀어. 안 푼다. 근데 몇 점 줬니? 너무한 거 아니야? 4점 주셨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가원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우리 평가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준 거 아니야, 4점을. 수능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나형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땡큐. 좋아. 이렇게 계속 내주시길 바래. 넘어가. 요거 볼까요, 요거? 별 얘기는 아닌데. 이거 어떻게 풀 건지를 결정해야 돼. 자, 어떤 곡선에 접한대요. 접하고 직선을 찾으래. 야, 접하는 직선 찾으래. 접선. 근데 뭐라고 해놨냐면 얘에게 수직이래요, 수직. 그러면 기울기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지? 그냥 요거는 그냥 썼으면 될 것 같아. 이 y가 있고 요거는 x 플러스 10이니까 너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잖아. 그럼 나한테 뭘 알려준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이란 얘기죠.
맞지? 그럼 미분계수가 얘가 되도록이니까 너 어떻게 써주면 돼? 2 마이너스 t의 제곱. 뭐 한 거야? 여기 미분해가지고 미정상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t. 미분계수가 똑같게 되면. 그럼 t제곱이 얼마? 4죠? 맞지? 그런 t가 두 개가 나오네? 2도 나오고 마이너스 2도 나오고. 맞죠? 그럼 t가 만약에 2다. 만약에 t가 2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접선의 방정식은 f'2, 뭐 이거 기울기는 이미 줬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너의 함수값 집어넣어주면 얼마야? 4 마이너스 3분의 8이잖아. 맞죠? 그럼 3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 슬쩍 보니까 얘가 답이겠네. 왜냐하면 y절편이 양수라며.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3분의 4라고. 얘가 답이죠, 얘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16. 됐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16. 잠깐만, 보기 2번. 맞아? 이게 답이야. 두 번째는 대입해보면 안 하겠지. 음수가 나올 거라고. 됐죠? 아, 이거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과는 그냥 기본형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어? 넘어갈게요, 이것도. 보기 2번. 요거, 오늘은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아니야. 준비해온 얘기니까 한번 합시다. 지금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시간이 좀 애매하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중국발 아주 말이 많죠. 우한폐렴. 걱정은 되지만 난 여기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이건 나의 의견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살면서 제일 위험하고 위협적인 건 나는 미디어와 기들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 막장 드라마와 신문 기사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정말 막장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잡았을 때 그냥 극적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렇게 느껴본 적 없나요? 사실을 알려주는 기관으로서 또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떤 매체로서 쓰임을 받는다기보단 무조건 어그로, 관종. 우리한테 뭐 맨날 관종 이렇게 이렇게 놀리듯이 하는 그런 단어라기보단 결국 뭐 신문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과연 팩트에 의거한 것인가? 내가 그래서 나도 불안해가지고 막 찾아봤어. 이 폐렴이 도대체 근원이 뭐냐? 몰라요. 자꾸 박쥐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내 머릿속엔 또 뭐가 들어. 중국 애들 더럽게. 이 생각이 나도 들어. 더러워. 박쥐를 쳐먹고 뭐 이런 생각. 되게 어떻게 얘를 먹을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모든 중국인이 이걸 다 먹느냐는 난 모르는 거잖아. 내가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더라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좀 들긴 해. 과연 그 근거가 맞느냐? 맞겠죠. 근데 이제 모든 중국 분들이 다 마귀란 뜻이 박쥐를 먹고 배트맨이 됐다. 뭐 이런, 야,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도 좀 의문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없어서 문제인 거야. 첫 번째는 변했다 이거지. 기존에 있었던 정보가 없어. 그리고 그것은 변했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의미가 없어.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두려움. 내가 이 두려움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나도 두렵거든. 나도 많이 두려워. 그런데 이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이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난 정의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우린 개인적으로 무슨 해결점이 필요하냐? 우선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돼. 내가 아무리 신문을 봐도 우리한테 주는 해결점은 마스크 잘 쓰래. 야, 그런 기사는 나도 하루에 500개는 쓰겠어. 손 깨끗하게 씻으래.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듣던 얘기야. 모든 감기의 근원 아니니? 그걸 해결책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렇게 막 불안을 조장해놓고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래. 저 새끼 입에 마스크를 달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막 어떻게 확산됐고, 어떤 것 때문에 막 글이 막 읽으면서, 어떡하지. 봤는데 마스크 쓰래. 이런 이씨. 그 얘기는 나도 하겠어. 안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카메라 촬영하는 동안 우한 폐렴 환자가 늘어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확진자는 4명이야. 몇 명? 4명이야. 이게 기간이 꽤 됐어. 우선 4명이야. 근데
4명 이후에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건 기다려서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중국은요, 의료기술이 좋지 않아. 그거 맞아. 엄청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곳이야.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 곳에서 이걸 막을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돼지 콜레라였나요? 그거 뭐지? 아이고 단어가 돼지 잠깐만 뒤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작년 말에 잠깐만요.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돼지 열병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맞나? 돼지 열병? 응? 돼지 열병으로 기억을 해요. 찾아보고 또 요즘에 위키 이런 게 잘 돼 있거든.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그렇지.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맞아요. 그게 쫙 돼지 열병 이렇게 얘기합시다. 중국부터 쭉 타고 내려왔어. 근데 이게 한강 이남으로 퍼지지 않았어.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가축들인 거예요. 통제가 안 돼. 근데 이걸 뭐 했다고 우리가? 통제했어. 그 대한민국은 방역 시스템이 하여튼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분명히 잘 돌아가고 있어.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 그 이전에는 엉망진창이었죠.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달려들 사람도 있어서 그만 얘기할게. 하여튼 지금은 괜찮다고. 이전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그렇다면 이게 막아지는지 안 막아지는지를 볼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죠. 야, 도대체 그럼 병이 너러오는데 그럼 어떻게 기다려? 야, 그럼 맨날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집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뒤집어서 가만히 있을 거야? 살아야 되잖아, 우리. 일을 해야 되고. 두렵지만 조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이전에 메르스나 이전에 사스에 비해서 이 데이터의 확산 자체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의 확산 속력은 분명히 늦어. 치사율도 굉장히 낮아. 근데 그때보다 더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니 어쩌니. 신문 안 보려고요, 이제. 모든 불안은 여기서 오고 그 불안을 조장하는 이 잡소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아. 자, 결론. 마스크 쓰고 손 씻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 도대체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중국 얘기를 하시면서. 자, 너희들이 입시 준비하면서 왜 힘든 줄 아니? 얘들 때문이야. 어우씨. 쓸데없는 잡음들이 너무 많아. 어떤 정책이 하나 나오거나 어떤 얘기가 나오면 막 타고 들어가지고 막 소리 뭐 입시 제도가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 보여. 특히 올해 수능 잘 생각해봐. 교육과정이 바뀌었어. 교육과정이 바뀌었어. 첫 수능이자 마지막 수능이고 전년도 데이터가 유효할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수학 난이도와 수학 출제 패턴만큼은 나의 데이터가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이제 입시 중에서 가장 힘든 거,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남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두려움에 부화내동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진짜 두려움인지 아닌지 실체도 없는데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죠. 야, 이번에 입시에서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 누가 붙고 누가 떨어졌대. 그럼 난 떨어질 것 같아. 그걸 왜 사서 미리 걱정하냐고. 그건 그들의 개인적인 일인 거야. 데이터화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놓은 뇌피셜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 뇌피셜이 신문에도 너무 많아. 명확한 데이터가 없이 막 던진다고. 우리가 있는 이 교실 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기존 데이터가 있고, 난이도가 어떻게 펼쳐질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지 선생님은 알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예상치 못한 몇 개의 변수들은 분명히 있어. 이 부분은 선생님 차근차근 좀 보려고 해요. 이건 기다려야 되는 거야. 특히나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 뭐 개수세기 문제라고 그래서 킬러 문제, 개수세기 뭐 5% 이게 나온대.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자꾸 격자점 세는 거야. 하루 종일 세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얘기 들으면 내가 고3이면 얼마나 불안하니? 저거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공부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도 잘 안 풀려. 시간만 잡아먹고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화나. 공부하고 싶지 않아.
누가 흘린 거야? 어떤 이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나와도 안 풀어도 된다고. 불안을 내려놓게 하겠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모르겠는 건 바로 뭐냐? 빈칸 채우기가 수원에서 나올까 확통에서 나올까는 내가 지금 확답할 수가 없어. 반반 느낌이야. 그럼 둘 다 준비하면 돼. 내 말 맞니?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둘 다 하면 돼.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두 번째, 점화식 문제가 29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 29번이 될 것 같기도. 이거 반반이야. 그럼 준비하면 돼. 그리고 이게 있죠. 킬러 문제가 한 자릿수 킬러 안 나와 이제. 미적분이 무조건 나오겠네요? 근데 그것은 거의 준킬러 수준이야. 차곡차곡 쌓아가면 풀 수 있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야 그렇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킬러 선생님 어려운 거 나오면 어쩔 건데. 괜찮아. 다 틀릴 건데 뭐. 변별력에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의 기본 개념 그리고 반드시 나올 유형들을 탄탄하게 이럴까 저럴까 헷갈리는 부분은 사실 둘 다 준비하는 정도의 부지런함. 그래서 공부에는 나는 왕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부에 굳이 왕도가 있다면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뭐예요? 잡음 제거. 그 잡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꾸 증폭이 되거든. 차라리 귀 닫는 게 나아. 그냥 갈 길은 명확하거든. 그래서 쭉 가면 돼요. 옆 동네에 무슨 학교에서 5등급짜리 애가 국민대를 붙었대. 와, 씨, 나도 갈래. 근데 걔가 어떤 상황으로 거기까지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5등급 국민대.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고생했거든. 왜냐면 내가 고3 담임할 때 4.8등급인 애가 있었어. 우리 반 반장. 이화여고에서. 국민대 정치외교 갔어. 다음에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4.8 거의 5등급 대가 국민대를 갔다던데 하고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나도 보내주세요. 아니거든. 얘는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 베타 여러 가지 스펙들이 되게 많았어. 본인이 쌓아놓은. 이거 다 생각해놓고 4.8이 국민대 갔다. 담임하면서 진짜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야 4.8이 국민대를 갔고 야 8등급이 한양대 붙었대. 야 가자. 과거야 과거. 얘는 8등급이 한양대 붙었다. 이 신문 딱 보면 와 얼마나 자극적이니. 야 그럼 우리도 가자. 이렇게 8등급인데 아니거든. 냉정하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불안해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원래 중국 이야기 다른 걸 준비했다가 중국 이야기 메르스 사태와 무한 폐렴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이거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 넘어갑시다. 참 준비 많이 했지 이것도. 자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요. 자 뒤로 갑시다. 스텝 1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 A, FA에서의 기울기. 자, 써볼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이 있을 때와 한 점이 있을 때 기울기를 쓸 수 있다고. 두 점은 사실은 뭐예요? 두 점의 기울기니까 이건 평균 변화율과 유사하죠.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면 돼. x값 차, y값 차. 한 점에서 뭐라고 쓰면 되겠네? 기울기는. 무슨 밀랍 인형이야?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야? 미분계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기 다시 가봐.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의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인 값인 접선을 그어. 미분계수 얘기인가 본데. x가 만나는 점을 a, b, 3,0에서 접선을 그어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c, c에서 x축에 수선을 그어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야, 여기가 좀 독특하죠. a, d 대 d, b가 3대 1이라는 거잖아? 그럼 a, d를 내가 만약에 뭐 3t라고 놨다. 그럼 d, b를 뭐라고 놓으면 돼? t라고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랬을 때 모든 a 값의 곱을 뜬금없이 구하래. 야 뭐야. 뭐야 이거 도대체. 봐. 여기서 접선을 그렸대 이렇게. 근데 접선을 그렸는데 여기서 만났대 이렇게. 맞죠? 그럼 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점에서 미분계수일 것으로 판단해. 어쨌든 f 프라임 a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 내가 뭐 a 찾겠대.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 이야기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 그 점, 파란색, 그 녀석의 기울기는 f'3이고 딱 봐도 음수야 지금? 맞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조작을 한 거야. 뭐 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조건 수직이 생기고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양쪽으로 생기죠. 그랬을 때 얘가 네가 3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게. 3t 이거란 말이야. 비율을 줬어요. 뭘 줬다고? 비율을 줬어. 그러면 왼쪽에서 바라보이는 이 녀석의 기울기는 좀 다른 느낌이네. 델타 x분의 델타 y죠. 맞아? 델타 x분의 델타 y죠. 너 뭐라고 쓸 건데 너? 3t분의 cd죠. 맞아? 요건 근데 좀 조심해야 돼. t분의 cd죠.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너한테서 널 뺄 거니까 부호가 다르지 이거. 마이너스 t분의 cd죠. 맞아? 아 그래? 야 그럼 너희들의 관계가 뭐야? 뭐 약분해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돼. 이렇게 좀 나눠도 되잖아. f 프라임 3분의 f 프라임 a는 어쨌든 t, t, c, c 지워지니까 마 3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내 말이 맞습니까? 그죠? 아 그래요? 그럼 f 프라임 a가 뭔데? 뭐긴 뭐야? 미분에 대입하면 되지. f가 있었잖아. f 프라임 x가 있고 끝났어. 뭐라고 쓸 건데?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야. 이 문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문제. 봐.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3 a 제곱 플러스 8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잡고 f 프라임 3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에다가 3, 8에 24 마이너스 6이네. 그지요. 그럼 네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맞아? 정리만 하면 되죠? 이걸 만족하는 a 값 찾으라니까 이 방정식 풀란 얘기구나. 그치? 너 가니까 2야, 2. 그러니까 3,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5는 0을 만족하는 a가 이 조건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a의 값의 곱을 구하재. 근과 계수할 3분의 5. 솔직히 왜 이 문제에 찬사를 보내느냐? 기울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한 문제에 싹 섞어서 아주 예쁘게 물어봤구나. 이런 게 개념이죠. 결국은 기울기, 미분계수, 기울기, 미분계수, 기울기, 미분계수, 기울기, 미분계수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 아주 대단히 좋았던 문제였어요. 진짜 잘 만들어진 문제. 답은 어쨌든 3분의 5다. 넘어갑시다. 스텝 2 가볼게요. 자, 여러 가지 미분법을 활용해서 풀어보는 문제. 요거 별표. 2016학년도 수능 아주 현실감 있는 4점짜리 문제예요. 킬러나 준킬러가 될 수 없는 브릿지 4점이라는 표현을 내가 써. 어려운 문제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약간 평이한 4점짜리.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 개념을 잘 섞어놓은 문제. 그러니까 수능이지. 두 개 다항함수 fx와 gx가 있네? 얘들아, gx가 이렇대. 우선 얘를 손댈 필요는 없죠. 뭐 gx가 이렇대. 지금 f가 뭔지 gx가 뭔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다항함수래. 그럼 g가 f보단 차수가 3개가 더 많겠구나 정도밖에 모르겠어 지금. 밑으로 갑시다. 키포인트는 얘가 다 주고 있죠. 나조건에 의해서 너의 관계를 설명할 건데 그럼 내가 뭘 구할 건지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자고. 뭘 구할 거냐면 gx의 2,g에서의 접방 구하라고. 야 그럼 내가 y는? 어이? g니까 야 주어가 g야? 나 g 프라임이 x-2 g2를 쓸 거니까 나 뭘 알아야 돼? g'2를 알아야 되고 g2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목표는 그냥 얘네 둘을 구하겠다고. 근데 G 혼자 구할 수 없이 둘 사이에 관계를 써야 될 거야. 그리고 그 키는 누가 주고 있다고? 얘가 주고 있다고. 맞아? 이 단원이 비록 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표현 자체가 극한이야. 극한으로 읽기 시작해야 돼. 그냥 극한으로 읽으셔야 돼요. 문제풀이 시작을 누구부터 가야 될 것이냐를 시작을 해보는데 나조건부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조건이 뭐냐? 분수꼴 극한값입니다. 분수꼴인데 얘가 수렴했어. x에다 2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야. 자, 미정계수 결정법을 했던 거잖아. 0, 0. 결국엔 너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어차피 다항함수야. 그냥 쑥 대입하면 되니까 f에다가 2를 대입하나 g에다 2를 대입하나 오도탄 얘기니? 같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에서 벌써 가지치고 갈 수 있는 게 가조건으로 진짜 가지치고 갈 수 있습니다. 대입하면 되지. G, 2 따라올 수 있나요? 괜찮아? 8 하고 뭐 F2 이렇게 썼고 네가 마이너스 7이래? 그래? 야 끝났어. F2랑 G랑 어째? 난 목표가 G2잖아. G2. 그러니까 F2가 G니까 네가 G2를 해라. 그러니까 G2는 얼마인 거야?
또 눈빛을 다 피하고. 야, 얼마? G 1이잖아. 그럼 F도 얼마? 1이잖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 띠로링, 뽕! 이거 네가 1이구나. 이렇게. 두 번째.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야, G랑 F랑 같으니까 여기서 미분계수가 보여야 돼. 선생님, 로피탈의 정리, 나 그런 거 안 썼어. 한 번도 쓴 적 없잖아. 어떤 로피탈의 정리 쓰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봐. fx가 있어, 나 조건에서. 거기서 내가 너 2를 빼고, 마이너스 gx,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쓰고 알려드릴게. 얘들아. 봐. 이렇게 놔. 선생님! 왜? 이상해요. 안 이상해. 봐봐. f랑 g랑 똑같잖아. 그럼 빼고 더하면 없는 거잖아, 어차피. 뺐고 더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없던 놈 지워놓으면 되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네가 얘 다항함수라고. 너 미분 가능하다고. 얘를 뭐라고 불렀죠? 미분계수. 미분계수. 아! 그렇구나.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이구나. 이제 니들이 가를 한 번 더 쓸 수 있구나. 이 가식을 미분하는 거라고. 그때 쓰이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곱의 미분법. 가도 돼? 그래서 G 오른쪽 위로 갈까요? 여기 뭐 공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갑시다. 가조건 미분하면 G 프라임 X 3X 제곱 F X 그죠? 플러스 얼마야? X 제곱 X 세제곱이죠? X 세제곱 F 프라임 X 이렇게 쓸 거 아니니?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은 다음에 연립해 아까처럼 그냥 갈게요. G 프라임 2가 나의 목표야. 2 대입하니까 12 F2 얼마야? 1 안 써도 돼. 플러스 그럼 8 F 프라임 2인데 나의 목표는 G 프라임이라고. 그러니까 G 프라임 2가 목표라고. 그러니까 F 프라임 2는 G 프라임 2 플러스 2다 해서 대입하는 게 낫겠지. 뭐라고요? 이렇게 12 플러스 8에다가 F 프라임 2 대신에 G 프라임 2 플러스 2 써주면 되지. 괜찮습니까? 그럼 정리하면요. 이 8, 12, 8 하니까 28인가 28? 그죠? 8 G 프라임인데 내가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네요. 똥똥똥 G 프라임 2가 야 끝났지 않아요? 계산 연결만 잘하면 된다고. 답 끝났네요. 너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2고 네가 1이야. 마이너스 4 x 플러스 근데 딱 안정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16, 17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a제곱 b제곱 하니까 9, 9, 81 4, 4, 16 9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이 맞나? 답 맞니? 답 나와라 뿅! 맞구나.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미분법을 우리가 배워놓고 그냥 계산을 잘한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왜 열심히 했었어야 되냐면 이런 문제에서 막힘없이 풀어야 되잖아. 이게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흐름이 빵빵 막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엉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엉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요. 내가 구하려는 게 뭐야? 이렇게 봐야죠. 이 관계를 어떻게 쓸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우리 스텝업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오! 이거 조금 어려워. 근데 지난 시간 얘기와 오늘 배운 얘기를 아주 묘하게 섞어서 거의 킬러에 가까운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거의 킬러에 가깝다. 정답률이 20% 후반대야. 그러면 내가 보기엔 최근에 나온 최근에 준킬러라고 부르는 난이도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준킬러. 혹여나 30번이나 21번도 요즘 같은 시즌엔 가능해. 이 정도라면. 아,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막 치고 들어가도 됩니까? 네, 됩니다. 어쨌든 이게 대표적인 준킬러야. 대표적인 준킬러. 준킬러는 어쨌든 정답률이 20%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꽤 어려워. 근데 어렵다라는 것이 뭐 수학적으로 깊이 있는 걸 물어봤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꽁꽁 감춰놓고 있어. 그걸 너희들이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마치 그 택배 포장을 뜯듯이 하나 이렇게 그럼 물건이 나오게 돼 있거든. 어디서부터 풀어나갈지가 좀 헷갈리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실수 A와 K 벌써 문자 2개가 모르는 게 2개가 있다 그러면 벌써 귀찮은 거야. 야, 모르는 게 2개가 있네. 근데 여기 모르는 게 얘를 결정하고 있어. 얼씨구리? 경계값인데 몰라. 하나는 0이래. 얘는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 그릴 수 있는데 쟤? 단. 얘는 둘. 튕겨. 끊어. 얘기했냐 안 했냐? 봐.
내가 우리가 배운 걸로 풀 수 있냐 이거야, 내 지금 이게. 튕겨 아니야, 끊어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튕겨야 되고 이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죠, 암수니까. 이렇게 계속 양의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얘들 리미트 취해봐. 그럼 여기 그리면 돼요. 이게 그냥 저 함수 fx가 아니라 x-1의 제곱 2x 플러스 1인데, 문제는 야, 어딘가 뭐 a가 있어가지고 a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0, 0, 0. 맞지?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질지 모르는데 하여튼 난 얘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x축이니까 뭐. 그래? 그러면 이 f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는지 살짝 눈이 돌아가는 게 맞아. 이 봐봐. 이 눈이 여기 나 보이네.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이렇게. gx를 보기 전에 이렇게 읽는 거죠. fx가 있는데 네가 미분 가능하대. 이렇게 지금 독해가 돼버렸어, 내가 지금 보니까. 왜냐면 이게 서로 단독적이고 독립적이잖아. fx 따로 있고 gx 따로 있는데 f는 미분 가능한데 너는 또 뭔 소리야? 몰라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읽히는 거 딱 이거라고. 따라해 봅시다. 미분 가능. smooth continuous. 부드럽게 연결되게 a가 결정돼야 돼. 우선 첫 번째, 연결돼야 돼. 근데 부드럽게 가야 되니까 이거 정해져 있다. a 값이 정해져. 혹시 a 값이 이제 생각을 계속 물어볼 거야, 하나. 생각을 계속해. 너무 긴장하지 말고 괜찮아. 쟤들은 네가 누군지 몰라. 네가 서현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예. 실명을 거두면. 자, 어쨌든 봐.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말이 자꾸 안 나오니 말을 막 맴돌아 막.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1인 상태로서 이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냥 너만. 그리고 뭐 도 있냐면 x축도 있어. 이 두 개를 어딘가에서 끊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a가 얘 아니면 얘여야 된다고 지금. 근데 이거면 안 되잖아. 봐. 다시.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 a가 여기 있으면 야, 클 때는 너, 작을 때 그럼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에서 a가 결정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후보자는 둘밖에 없는데 이것도 정해졌다고 지금. 얼마겠어? 그렇죠. a는 그냥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엔 필요 없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죠. 뭘까요? 이렇게 튕겨버리고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실제 y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내가 핑크로 그려볼게요. y는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야, 뭐 이렇게 줄 걸 이렇게 복잡하게 줬어. 이렇게 그냥 그려서 끝난 거야. 됐어? 미분 가능은 이렇게 써먹으셔야죠. 수식으로 가지 말고. 괜찮아? a는 1이구나. 해볼만 하네. a는 1이구나. 오케이. 두 번째. 이제 gx 이야기를 할 건데 gx도 야, 왼쪽 어딘가가 0이래. 그러면 잠깐만. gx도 이런 식으로 생겼겠는데? 그쵸? 그런 식으로 생겼다고. k가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얘는 직선이야. 근데 k가 얘는 좀 명확해. 그 k는 이 직선의 x 절편이잖아. 그렸다 지울게요. 이런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10이니까 더 위로 그냥 팍 그냥 이렇게 기울기가 1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y는 10이 x-k잖아. 근데 그 k 기준으로 얘가 끊었어. 이건 그냥 그릴 수 있네. k보다 작을 때는 너, k보다 클 때는 너.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너 이거지. 오, 그래? 야, gx는 괜찮네. 그죠? 네, 그렸다 지울게 했는데 안 지울게요. 이 정도면 됐어, 지금. 이리 봐봐. 그럼 나 조건 보세요. 얘가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데에 포함되어 있어.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되는 k의 최소값.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기 원장님 우리 보고 있어.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싶으시겠지. 원장님. 보고 있어. 염탐하는 중입니다, 지금. 자, fx, gx. 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거 얘기하면 그냥 답인데. 그려봐야 돼, 그냥 그려봐. 내가 이거 주황색으로 그릴게. 만약에 내가 K가 여기 어디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그럼 K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누가 크고 낮다고 그랬냐면 fx가 크고 낮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 fx가 얘는 이쪽에 작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곡선보다 이렇게 보면 돼. 왼쪽에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직선 형태가 K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K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라고. K는 1보다 훌쩍 크면 돼. 근데 그냥 K의 무슨 값? 최소값. 어디까지 가야 되겠니? 어디까지겠어?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K를 줄여. 최소값이니까 더 갈 수 있잖아, 여기까지. 그럼 어쨌든 F가 큰 거야, 지금. 갈 수 있다고? 어디까지? 접할 때까지. 그러면 최소가 되는 K에서 이 GX는 무슨 선이 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접선이 되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냥 접선을 구하시란 얘기야, 그냥. 그 접선 X좌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또 어렵나 싶은 거지. 접선이란 말을 숨겨놓고, 근데 이게 20%딱 후반대, 30% 정도 됐다. 이거 풀만 하지 않나? 풀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로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선생님도 좀 답답하겠지. 그게 아니잖아. 풀 수 있을 만큼이라고 난 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그러면 전략적으로 써보면 이거야.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1이 결정된 상태에서 핑크 그래프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놓고 너의 곡 잘 그려. 정신 차리고 딱 이렇게 이게 y는 fx야. 됐지? 그 다음에 저 주황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이 라인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여기 어떤 곳에서 얘가 이렇게 접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맞아? 됐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써줄 거냐? 어쨌든 K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이 상황이라면 K가 1보다 큰 곳에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X로 합시다. X가 1보다 큰 곳에서는 굳이 뭐 fx, gx라고 쓸 필요 없이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2x 플러스 1의 잘 봐. 기울기가 12인 접선의 x 절편이 내가 구하는 그 k라고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보이니?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유형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유형들을 우리가 왜 분류했냐면 문제풀이의 전략에 숨겨져 있기 때문인 거거든. 이제 뭐 하면 돼? 너 미분하면 되죠? 알겠지? 미분해. 그럼 대신 이쪽이 뭔지 모르니까 널 t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그치? 접점 잡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너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요거 완전 제곱식은 그냥 미분하라고 그랬지 내가. 2x-1 에다가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플러스 2x-1의 전체 제곱이야. 자, 공통인수 우선 묶을게요. 2x-1을 묶어내. 그럼 여기 2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x-1이니까 몇 x야? 3x죠. 그러니까 6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점 t에서의 미분 계수가 기울기일 거니까 6t t-1이 얼마가 되도록? 12가 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t-1이 얼마? 2가 되도록. 근데 그걸 만족하는 t가 지금 2잖아. 2. 그냥 여기서 그냥 풀죠. 그러니까 너는 2,f2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냐? 2 대입하니까 1, 5, 2,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런 상태더라. 그 녀석의 x좌표를 구하자고 그랬죠. x절편을. 너 쓰면 y는 기울기가 10이고 그냥 지나는 저 직선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그냥 그게 k값이라고. 절편이니까. 그냥 절편 거라고. 맞아? 괜찮죠? 그럼 정리하면 얼마 얘기해? 12x 마이너스 24니까 19? 그죠? 19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x가 12분의 19니까 이 k의 최소값 그게 바로 12분의 19. 그러니까 최소값 이렇게 원래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됐죠? 최소값 구하라고 쓴 거 이거. 답은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a 더하기 제가 분자분모 더하라고 그랬구나. 31, 32네 답이. 맞죠? 풀만하냐? 풀만하니? 풀기 힘들겠네.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봐. 그냥 저 정도는 아직은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아직 힘들 것 같아? 응? 알았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네요. 풀만하다라는 기대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같이 하는 거지 뭐. 알았죠? 여기까지 32번이었고요. 공통접선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갑시다. 알겠죠? 수고했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사골 국물을 우리듯이 계속 보는, 그러니까 외워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 끊어서 본다고 그래야 되나? 왜 저기 선생님이 갑자기 접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접선을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처음에 이 그래프부터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그릴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준 게 뭐 1차식, 2차식 있을 때 3차 함수까지 미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렸잖아. 그죠? x축과의 교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그래프의 개형을 표시할 수 있는지가 시작이었던 거고, 그 경우가 미분 가능으로 여기가 1이 된다는 게 인정이 되는지가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막히는지를 보고 이제 거기를 이제 파고들어야 된다고. 나 이런 거 인정이 안 돼.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파고들고,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지, 지금. 그쵸? 물어봐. 어디가 문제야? 어디에서 막힌 것 같아?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막혔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1인 거에서 막혔다. 살짝 막혔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가 이게 그냥 y라는 그 식이었잖아. 그리고 얘가 경우를 나눴던 게, 다시 봐. 경우를 나눴던 게, 지금 보면, f. 하나는 어떤 값 모르니까, 그때는 이게 x축 자체이거나 얘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왼쪽에서는 너 그냥 x축 가져가고, 오른쪽에는 너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a가 어딘지 모르니까 a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a가 여기 있다. 그럼 a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크길 때는 얘를 가져간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함수를. 맞아? 근데 a보다 작을 때는 어딜 가져가? 0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핑크 함수가 바로 f인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어쨌든 불연속이지. 미분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f를 그릴 때 미분 가능하게 그려야 되니까 무슨 연결은 돼야 되지 않니? 이거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그리고 연속인데 연결이 됐을지라도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후보자가 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괜찮아? 지금?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려진 위치인데, 만약에 A가 여기 있다. 이게 A가 얘 아니면 얘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끊어지면 안 되니까, 아까처럼. 이거 됐어? 만약에 A가 여기다. 그럼 왼쪽에선 너, 오른쪽. 분명히 연결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분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A는 부드러운 교점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힘들었으면 GX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하나는 직선. 근데 여기가 K야. 그럼 K보다 작을 땐 나. 클 땐 너.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죠, 요거. 하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랑 크기 관계라는 게 뭐냐면, 위, 아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왼, 오른이라는 느낌도 좀 생기지. 그러니까 F가 이 녀석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다시.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 녀석이 얘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는데, 이 경계점 K값의 최소값이 되니까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네가 대답했듯이 접선까지 와야 되더라. 그래서 기울기가 12인 접선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